이상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같은 위기인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위기는 공포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하지만 상위 1%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 대공황 가능성, 실업 증가. 세상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숨었습니다. 투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위 1%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고 있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기업, 토지, 사업. 남들이 팔고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부자가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1%가 위기에서 자산을 늘리는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투자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위 1%는 위기를 공포로 보지 않습니다. 할인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격 하락은 공포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인입니다.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이 50만원이 되면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하지만 주식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이 되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위 1%는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가치를 봅니다. 기업이 망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포인지, 부동산의 가치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그걸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심리 위기입니다. 그래서 상위 1%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는 최고의 할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위 1%는 항상 현금을 준비합니다. 위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잡을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위 1%는 항상 준비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모읍니다. 대출을 줄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회가 오기를.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옵션입니다. 현금이 있다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위 1%는 경제가 사이클이라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위 1%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왔네요. 경제는 항상 반복됩니다. 호황, 과열, 버블, 붕괴, 침체, 회복, 그리고 다시 호황. 이 구조는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2022년 금리 충격.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리고
항상 끝납니다. 그래서 상위 1%는 공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위 1%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움직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사람은 군중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다 사면 안심됩니다. 그래서 따라 삽니다. 이미 비쌀 때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팔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같이 팝니다. 이미 쌀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그리고 상위 1%는 그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자산이 이동합니다. 대중의 자산이 상위 1%에게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위 1%는 위기 때 판을 키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방어합니다. 사업을 줄입니다. 투자를 멈춥니다. 하지만 상위 1%는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는 사라집니다. 가격은 떨어집니다. 인재는 시장에 나옵니다. 좋은 사업은 헐값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판을 키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이든 부업이든 컨텐츠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돈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산은 남습니다. 부동산, 기업, 컨텐츠, 지식, 브랜드, 플랫폼.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길게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는 10년을 봅니다. 복리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10년 뒤에도 좋은 선택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위기 때 공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만 봅니다. 하지만 부자는 경제 구조를 공부합니다. 산업 변화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은 기회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박 기회만 찾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는 작은 기회가 10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보다 좋은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결국 위기는 두 가지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손실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뉴스를 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경제는 항상 변합니다.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리고 기회도 항상 함께 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